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벌어진 공천 개입 논란. 그리고 2025년 7월 특검의 칼끝이 결국 향한 곳은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이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전말, 그리고 특검이 왜 이준석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2022년 60일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상한 기류가 포착됩니다. 정치권에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하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지죠. 문제는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추천 절차는 건너뛰고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특검의 수사 착수 공범으로 본 이준석. 2024년 말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올해 들어 공천 개입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 서울 노원구 자택, 경기 화성 자택, 그리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틀 전 미국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집과 사무실이 수사관에 의해 털린 것이죠. 3. 실제 메시지와 정황 증거 형수에게 보낸 문자. 압수수색에 앞서 특검은 이미 다수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명태균 씨가 정치학자 함성득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 명태균이다.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함 교수는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준석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인 셈입니다. 4. 7불사 회동 공천 거래 의혹. 이후 특검의 시선은 2024년 총선을 앞둔 7불사 회동으로 옮겨갑니다. 2024년 2월 29일 경남 하동 7불사에서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등이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결국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회동 역시 공천 거래 시도 혹은 사후 입막음 시도였을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5.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을 위해 자신에게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이 있던 김해갑으로 출마한다고 발표하지만 결국 김상민, 김영선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적 보험과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이죠. 6. 이준석의 입장과 향후 전망. 현재까지 이준석 대표는 특검의 혐의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또 이 대표가 실제로 공범으로 입건될지, 나아가 기소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이 대표의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그림자가 실제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그 구조 안에서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얼마나 관여했는가? 사건은 점점 더 중심으로 그리고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머니시크릿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